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4 전북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남법인 전통문화마을 학교문화예술교육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잘해주신 운영학교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올해 새해 처음 봤으니 새해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저희 전통문화마을이 온 힘을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024 전북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봐주시면 저희가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흥원과 학교, 그리고 예술강사 그 중간에 어디가 있냐? 저희 지역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흥원과 학교, 예술강사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세 개의 결합체가 매끄럽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운영기관이 중간에서 고공분투하면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 학교, 진흥원 이 전북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위에서 존재한다라는 점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렇게 개요, 주요 역할, 교육활동, 모니터링, 질의응답 이렇게 5개의 챕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개요에서는 현황 안내, 선정 배치,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 주요 사업 안내 이렇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동 협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수년간 해오고 있죠. 또한 분야별 전문 예술인들을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수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네요. 다음은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이 최고 상위 기관에서 지자체와 진흥원과 다 이렇게 보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거를 교부를 받아서 그 받은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전북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개요입니다. 저희 학교예술강사 전북 지역은 예술로 마음을 풍요롭게 학교를 행복하게라는 운영 비전을 가지고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국악 분야로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는 8개 분야 통합 운영으로 지금까지 운영단체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원 범위입니다. 이거를 잘 봐주셔야 혹시 이제 24년도 하고 25년도 신청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원한 분야별로 지원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죠.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8개 분야 모두 다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교육과정 이외에는 저희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거의 예로서는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기타 행사 지원 등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10페이지 내용 중에 지원형의 초등학교 교과과정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국악 음악으로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국악은 음악과 즐거운 생활에 이제 반영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학교 선정 현황입니다. 이 먼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쪽 줄이 지금 전라북도 지역의 총 학교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은
신청 학교 수입니다. 올해 24년도 신청 학교 수도 약 60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정부 운영단체가 선정한 학교는 599개교입니다. 숫자 차이가 별로 없죠. 예, 신청한 만큼 거의 다 배정을 했고, 여기서 부득이하게 운영이 불가한 학교, 포기한 학교가 이렇게 숫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장 아래 보시면 신청 학교 수 대비 선정 비율을 보시면 98.5%, 굉장히 높죠. 그만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많이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2023년도 수치고요. 주황색이 2024년도 수치입니다. 선정 학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교육 과정 수도 800대에서 700대로 내려왔고, 지금 제일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실수, 저희가 전년도에는 10만 4천대라는 실수였지만 올해는 6만 8천대 실수를 받아서 총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건데요. 그 다음은 이 표를 설명드릴게요. 이 최종 선정 가능 지수하고 최대 선정 가능 지수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북지역 예산에 맞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저 시수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총 시수가 최대 시수가 68,864시수입니다. 사실은 67,465시수만 배정해도 저희 운영단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수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므로 최대 시수를 배치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집에는 이 수치로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집 만드는 그 기간과 변경 신청 기간이 너무나 겹쳐 있어서 내용을 실을 수가 없었고요. 자료집에는 변경 신청하기 전이 반영된 시수이며 현재 저번 주까지 해서 저희가 68,864 최대 시수를 다 배정을 했습니다. 또 비교 현황도 보시면 여기서도 주황색이 24년도 수치고요. 파란색이 24년도 수치입니다. 강사 1인당 평균 시수가 24년도에는 271시수였다면 2024년도에는 192시수, 또 지원 시수도 24년도에는 10만대 시수였지만 24년도에는 6만 8천대 시수로 내려왔다는 점. 이걸 보시면 지금 마음속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강사 선발은 총 3명을 선발했습니다. 연극에 2명, 사진에 1명.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년도에는 기존 강사, 전년도 활동 강사라고 하죠. 355명이고요. 신규 강사는 3명으로 해서 총 358명의 강사님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그 중에서 활동 지역을 변경한 강사님이 국악 분야에 한 분야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도 23년, 24년 분야별 강사 현황 수입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었죠. 신규 강사하고 이 활동 지역 변경 강사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신규 강사와 활동 지역 변경 강사가 배치되는 학교는요,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신규 강사와 지역 활동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이어서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모니터링 진행 시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료집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도 표를 보시면 여기 23년도 여기가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여기 배경색이 된 데가 올해 예산인데요. 지교재, 지방교육재정이라고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매칭해서 주는 비용인데 원래 5대5, 50대 50 이렇게 매칭해주는 보조금을 매칭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매칭비가 줄어들었죠. 비율 46.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도에서 주는 보조금인데 지방비도 보시면 반절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라에서 추가로
국고를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그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수가 줄고 예산 삭감이라는 말을 계속 안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런 보조금들로는 저희가 전에 강사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의 운영비와 또 이 지교재 매칭 보조금으로는 조금의 운영비와 강사비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집엔 없지만 워낙에 그 시수가 왜 줄었는지, 시수 왜 이렇게 늦게 작게 배정해줬는지 질문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배치 시수를 보시면 운영학교는 최대 450시수,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 강사는 476시수인데요. 올해 변경된 점이 저희 강사님들이 471시수밖에 배정을 못 받으세요. 왜냐? 이 476시수에 법정 교육 5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471시수로 줄었다 하더라도 올해 모든 학교 시수 배정도 줄었고 저희 강사님들도 시수 배정이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최대 시수를 받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기준 시수 이내에서 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규 배치 1, 2, 3회차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예술 강사가 한 시수 편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별 당해년도 분야별 선정 시수와 선발 강사 수를 고려한 분야별 평균 시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구간을 잡아서 기준 시수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규 배치는 그 구간 시수 안에서만 배치하게 됩니다. 네, 뒤에서부터 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배치 1회차는 상호희망 재배치죠. 전년도에 23년도 운영학교로 사업 참여하셨던 분들은 상호희망 재배치를 하셨던 학교도 있고 안 하셨던 학교도 있지만 신청하신 학교는 오늘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저녁 6시에 온라인 시스템 접속하셔서 배치 결과 조회에서 상호희망 재배치가 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 결과 조회에서 강사 이름이 뜨지 않는다면 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치 일정을 참고해 주시는데 배치 일정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저희 강사님들은 강사 접수할 때 학교를 1순위, 2순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표처럼 선정이 되는 경우, 비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번에 2월 12일까지 변경 신청 기간이 있었죠. 상호희망 재배치 취소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강사님들도 이렇게 취소 신청 기간에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강사님들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취소하게 되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아예. 네. 내가 좋은 여건의 학교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네. 자, 강사가 한 학교더라도 취소하게 되면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금, 토, 일 2차 배치가 시작이 되고요. 자, 2차, 3차 배치는 여기 보시는 정규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여기 1순위를 보시면요. 지역이죠. 지역은 전북, 전남, 광주 이런 큰 지역 단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청하신 학교는 세부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부 분야도 선택한 1순위로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2순위는 출강 희망학교 순인데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강사 선생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학교 신청하실 때 그 희망순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희망순위에 따라서 판단이 또 되니까 이것도 이 두 번째 순위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생활권인데 이게 기초자치단체 단위입니다. 저희 아까 접수 받으실 때 남원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다 시군 단위 있죠. 이것을 생활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급은 저희 강사님들이 A 유형 강사, B 유형 강사도 있지만
다 교급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이 교급이 정해져 있어서 그 교급도 사순위의 판단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 순위는 사업 연차입니다. 이 사업 연차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순위는 근거리입니다. 근거리는 학교 주소와 강사 선생님의 집 주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집 주소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추가 배치 판단 기준은 3월에 정규 배치가 2월 28일에 끝나고 나면 3월부터 이제 매주 추가 배치가 들어갈 건데요. 그 추가 배치 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정규 배치와 추가 배치 판단 기준이 다른 점이 뭐냐 하시면 5순위, 6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근거리가 먼저 오고 사업 연차가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중요 표시의 내용들은 아마 자료집 14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변동사항은 24년도에는 정규 배치 기간 동안 배치 실수 포기 및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정규 배치가 끝나고 난 후에 다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다음 배치 일정 가겠습니다. 정규 배치 일정은 보시면 오늘로써 1회차 상위권 재배치 결과 나오고요. 네,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과 배치를 통해서 22일 6시에 또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또 3차는 23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강사 신청과 배치를 통해서 28일 6시에 3차 배치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요. 추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 토일에 강사 선생님들이 배치 신청을 하고, 월요일에 저희가 6시 이전까지 배치를 한 다음에 6시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변경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 빨간색 네모 박스를 봐주시면 추가 배치 단계에서는 기준시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준시수 적용하지 않고요. 또 이 학교를 신청한 강사 중에서 저시수 강사가 있다면 적임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저시수 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저시수 강사는 0시수에서 100시수 미만으로 배치받은 강사를 저시수 강사라고 칭합니다. 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저희 도서격자 학교들이 정말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너무 멀어서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된다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전년과 다르게 수당이 조금씩 올라서 올해는 도서격제도 강사님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년도에 강사님이 0시수로 활동하게 되면 25년도에는 전년도 활동 강사 모집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은 24년, 25년, 26년 3년간 예술 강사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죠? 강사 배치에서 전년도에 배치된 강사 중 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행히도 배치 제외를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이 기능을 선택하신 학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사무희망 재배치 비희망을 하시고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셨다면 25년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올해 24년도에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저희 전국 운영단체가 올해 운영할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강사 파견하는 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게 오늘과 같은 사업 설명회, 강사들 역량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강사, 지역활동 변경 강사들을 위한 모니터링, 또 우수예술 강사 선발, 성과 공유, 이렇게 5가지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담당 선생님들이 크게 해주셔야 될 큰 역할이고요. 네, 가장 먼저 담당 교사가 된다면 해주셔야 될 게 권한 신청이죠. 네,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며칠 후면은 담당자가 바뀌는 학교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신청 절차에 맞춰서 꼭 권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정보를 받는 것도 편하면서 학교에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년도 담당교사 선생님 아이디를 받아서 쓰지 마시고 새로 담당교사가 정해지면 그 담당교사가 권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입하시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가입하셔서 학교 선택하시면 권한 신청이 됩니다. 권한 신청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승인해드립니다. 네, 이거는 내년도 이제 아직 멀었지만 시간이 훌쩍 가니까 운영학교 접수 시 좀 유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학교 무용 분야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 개 학교에 2명의 강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희망하는 실수에 2배로 신청하셔야 돼요. 학교에 우리는 1년에 150시수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150시수를 하시면 안 되고 300시수를 신청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 접수 시 지원받고자 하는 도급 기재 필요. 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안 했지만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 접수 완료 후 접수관리 선정 조회 탭에서 최종 접수 내용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이거 필수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셔서 사업에 선정이 안 되신 학교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사업희망 재배치를 원하는 강사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에 맞게 교육 과정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24년도에 저희 학교에는 비유형 강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25년도를 신청하다 보니까 교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비유형 강사도 그 대신 사고희망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치는 될까요? 배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 유형이 어떤 A형인지 B형인지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형은 창의적 체험 활동만 가능하고 A형은 2가지 교육 과정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악 분야 창의적 체험 활동 시 세부 분야 선택 가능. 요거를 하시면 창체로 신청하신 국악 분야 학교는 강사 배치할 때 조금 빠를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선정이 불가하므로 차년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학교는 하반기 학교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상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3년도만 좀 늦어졌지 보통 가을이 되면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9월부터 연락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모집 공고 언제 나오는지. 네, 25년도 신청하실 때도 꼭 공고 기간 언제 나오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관리인데요. 학교에서 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원칙으로는 협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이 가방에 나눠드린 자료에 협력 수업의 이해라는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안내된 자료를 좀 활용하시고 좀 공부를 같이 하시고 또 저희 배치된 강사님과 함께 협력하신다면 협력 수업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급 편성은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 완료된 분야, 학급, 운영 주수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운영학교 담당교사는 연간 계획 수립 및 일정 조정 관리 등을 예술강사 상호협의하에 실행하셔야 됩니다.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교육활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예술강사가 등록한 출강일지를 승인하는 게 우리 담당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매월 말일마다 전화 돌리느라고 거의 콜센터처럼 일을 하는데 꼭 잊지 마시고 1일에서 5일은 출강 승인하는 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뒤에서도 계속 안내가 돼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협력 수업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협력 수업 시에 이제 운영학교 수업 중 가장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책임은 강사의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학교에 있음이라고 안내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도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도 학교 요청에는 일부전 부분 협조할
협조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전방문 협의 시에 이런 부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서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보시면 담당 교사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또 예술 강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까 그 협력 수업의 이해라는 팜플렛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좀 읽어봐 주시면 담당 교사와 예술 강사가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내용을 담은 거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 공간 조성인데요. 운영학부라면 교육 강사가 또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연극, 무용, 영화, 사진 이 분야들에서 좀 큰 공간,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좀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좀 준비해 주시라고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제도 및 자료 구비. 저희가 이제 교육기자재가 지원받는 학교도 있고 지원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지원받지 않는 학교는 조금 학교 예산으로도 재료나 자료들을 구비해 주시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교과에 필요한 교과서들을 항상 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출강 승인. 제가 이거는 빨간색 줄을 쳤습니다.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활동 출강 확인에 들어가셔서 늦어도 5일까지는 출강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독촉 전화 드립니다. 저희도 너무나 힘든데 매달 꼭 이거는 잊지 말고 또 인수인계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강 승인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강사비가 전국 17개 시도군이 모든 5,000명이 넘는 예술 강사가 한꺼번에 강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북만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럼 또 그 뒤에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꼭 1일에서 5일 안에 꼭 부탁드리고요. 강사님들은 1일에서 마지막 일까지 출강 일지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 강사님들이 등록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1일에서 5일 사이가 아니더라도 미리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인을 하실 때 그냥 승인하지 마시고 내용 꼼꼼하게 보시고 문제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승인하지 마시고 보완 요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네, 저희가 이거를 계속 매년 학교에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 운영단체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조회를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학교는 이제 교육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니 사전 방문, 저희 강사님이 사전 방문했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서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으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및 배정시수 변경입니다. 네, 저 중요한 것들은 다 빨간색을 쳤습니다.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을 좀 천천히 하는 거 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 1번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2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찬양도 운영학교 선정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비선용되거나 선정시수가 삭감될 수 있음. 네, 요거 유념하여 주시고요. 네, 4번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희 운영기관과 꼭 공유해 주시고 예술강사와 협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교육과정 운영 시에 교육과정이나 시술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단계 예술강사와 협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운영기관과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운영기관에서 안내드리는 서류, 학교 내부 승인 공문과 운영 변경 신청서를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하고 시스템 변경을 하면 그때 변경 신청이 완료되는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가 2월 13일날 10시에 문자 아마 안내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는 처음 접수 시 썼던 운영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담당교사 선생님들께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운영 계획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접수할 때와 지금 교육과정을 짤 때 요일이나 시간 이런 게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 잘 보시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변경하실 분들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진행 중에 예술강사 배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배치 예술강사가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배치받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강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대체 강사를 구합니다. 대체 강사를 구해서 최대한 결방 실수가 생기지 않게 빠르게 배치를 해드릴 거니까요. 최대한 학교에서도 저희 쪽으로 공유해 주시고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저희와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예술강사 휴가휴직 관련 내용은 자료집의 26에서 30페이지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네, 보시고 이런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운영학교에서 배치받은 예술강사를 배치받은 예술강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냐? 단순 의견 대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변경 요청은 불가하고요.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강사들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 해결 방법은 뒤에서 다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활동 관리인데요. 이 탭은 여기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활동 관리 탭이 있습니다. 여기 탭을 주로 담당 선생님들이 운영해 주셔야 될, 많이 사용하실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차 배치가 되고 강사 배치가 되면 바로 예술강사 그 이름이 뜨는 번호 누르면 이름을 클릭하시면 번호가 나오거든요. 전화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강사님도 아마 이 학교 일정이 계속 진행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을 드릴 건데 먼저 사전 방문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강사 선생님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두 가지를 등록합니다.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추강 계획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나와 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강사 선생님이 등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협의하실 때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시면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저희 강사님은 월 59시수 이내만 추강 가능하십니다. 60시수부터는 수업 인정이 안 돼요. 또한 저희 예술강사님들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만 참여하지 않고 교육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아동 분야에 출강하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요걸 합해서 총 월 59시수 이내로만 출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처럼 출산휴가자가 있다면 강사와 학교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에 대한 대체 강사를 빠르게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은 학교에서 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출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례인데요. 저희 빨리 시작해야 돼요 라고 재촉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계약도 하지 않고 출강을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요. 전혀 재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촉 안 하시면은 저희 강사님들이 빠르게 사전방문 등록하고 월별 추강계획서 등록하고 승인받아서 근로계약 체결하실 거니까요. 네, 그거에 인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전방문 보고서랑 월별 추강계획서 승인하실 때 내용 보시고 나랑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승인 누르지 마시고 보완 요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수정하게끔 하셔야 되고 승인 누르고 나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진흥원이 승인을 합니다. 이 단계가 거쳐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정 요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치 시수 포기 및 운영 시수 포기로 인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하고 추후 예술 강사가 월별 추강 계획서를 수정하면 승인해줘야 합니다. 학교에서 변경 신청을 하잖아요. 서류 내시면 끝나죠. 그 다음에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서류를 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변경을 하고 학교 선생님도 승인하시고 저희도 승인하고 진흥원도 승인해서 근로계약을 수정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되게 까다로운 복잡한 순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절차에 잘 맞춰서 공유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진행이 좀 어렵다면 중간협의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필수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 대신 중간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1실수 인정이 된다는 점. 그래서 100실수를 배정받았는데 중간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 수업시간 실수로는 99실수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생 만족도 조사 추진 절차인데요.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23년도 일정을 좀 기준으로 했고요. 1차, 2차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학교에서 조사 실행을 해주시면 저희는 결과 점검을 하고 그걸 게시를 하고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그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흥원에서 결과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안내 드립니다. 누구한테요? 학교 예술 강사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연수를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학생 만족도 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지만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강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절차이니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9에서 45페이지 보면은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태관리입니다. 항시 수업일지, 출강일지 확인을 하시면서 근태 관리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웬만하면 저희도 강사 선생님들께 지각하지 않도록 또 수업을 결강하지 않도록 요청드리고 있으니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각과 결강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 근태관리에서 체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결강 실수가 있다고 하는 학교는 저희가 확인 전화 드릴 거예요. 네. 다음 교육기자재 관리입니다. 요거는 사실 아직 안내된 사항이 없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기자재 품목 지원이 변동이 없고 올해는 16년도부터 24년도 최근 8년 내에 해당 분야로 지원 이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이력이 있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3월 달에 안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가 나오면 바로바로 안내드리고 교육기자재는 저희 운영기관과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과 학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절차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을 먼저 보시면 신규 예술 강사는 의무이고요. 지역 이동 예술 강사도 의무이고 우수 예술 강사 후보자도 저희가 모니터링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단체, 교육전문가, 분야 전문가 이렇게 협업을 통한 컨설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신규 강사 3분 있었죠. 그리고 지역이동 활동 강사 한 분 있었고 총 4명의 강사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교 요청으로 모니터링을 요구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와서 예술 강사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번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도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한번 더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닌 예술 강사가 저희 쪽으로 이 운영학교에 와서 이 운영학교에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도 또 가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좀 빠졌는데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을 하고자 우수 사례 발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사후희망 재배치를 한 학교에 3년간 계속 연속으로 받은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하반기 이게 자료가 와서 안내가 되면 그 개별 학교로 연락드려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년마다 우수예술 강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수예술 강사 선발을 통해서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활동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분야별로 선별을 해서 총 8분의 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상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사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수예술 강사 선발은 첫 번째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 담당 교사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 추천서를 넣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선발이 되는 절차입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구글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평소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써주세요. 설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수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시수 질문이죠. 시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추가 시수 배정에 대해서는 이제 정규 배치가 끝나고 변경 신청 기간이 또 오면 그 변경 신청 기간에 포기를 하거나 운영 포기를 하거나 삭감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불용 시수가 생기겠죠. 그 시수가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을 통해서 추가 시수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폭넓은 교과의 지원. 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과 지원이 한계가 있죠. 네, 이런 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진흥원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시간, 창체 시간으로 과목을 정해주셔서 운영하는데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현장에서 이수충족의 조건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어서 이 의견을 진흥원에 전달하고요. 네, 그 다음은 강사를 뽑으실 때 성폭력 주의 및 결핵 검사 확인 후 학교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요거 뒤에 아까 성폭력 주의는 왜 안 되는지 설명드렸고, 결핵 검사 지원은 지금 저희가 신규 강사님하고 지역활동 강사님, 그리고 전년도에 잠복 결핵을 이수하지 않은 강사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358명 중에 한 20여 명 빼고는 거의 다 전년도까지 받은 상태이고, 저희 예술 강사님들은 소속된 기간 중에서 잠복 결핵을 딱 한 번만 실시하면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료를 원하시면 미리 하신 분들은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드릴 수도 있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저희도 빨리 안내를 해서 계약 체결 이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예술 강사 지원을 할 계획인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이 사업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저희 운영단지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최대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업 설명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하는 게 좋은지,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판단으로는 학기 시작 전에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서둘러서, 아마 저희가 17개 시도군 중에 제일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빠르게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혹시 저희가 운영학교로 선정이 되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반기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뒤에 보시면 미배치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수 보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요. 현재 올해 24년도 비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고요. 그 미배치되는 사유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2개 분야 신청하실 때 그 팁이 있죠. 국악, 연극, 무용은 함께 신청하면 거의 1순위로 신청한 분야만 된다라는 거. 그거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예하고 연극 또는 무용 또는 국악을 신청하는데 연극, 무용을 2순위로 하셨다고 하면은 그 3가지 분야는, 제일 인기 있는 분야는 조금 안 된다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 2번째는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운영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예술강사 지원을 통하여 교과목을 넘는 전문 예술
전문적인 예술문화의 학생 지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평소에 학교 선생님들께 하고 싶었던 의견입니다. 네, 교과로 출강을 할 때 교과서가 바뀌는 경우에 교과서의 여유분을 좀 요청하시네요. 여유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연관계에서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또한 구학교실 배치해 주시고 구학기 또는 노후학기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목적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네, 맞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업 중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찍는 것을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미리 동의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없이 찍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수업적으로나 조금 불편한 사항이다 보니 찍기 전에 동의만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유대 관계가 부족해 이해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셨고, 강사들이 수업을 할 때, 교과 수업을 할 때 담임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쓰고 계시면 컴퓨터를 쓰면서 해야 될 수업을 좀 운영을 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교과 수업 시 이제 사전 조율을 하시면서 네, 컴퓨터가 꼭 필요할 때는 컴퓨터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와서 사실 딱 안타까운데 대신 강사에게 승인 부탁, 학생과 갈등 시 강사에게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요구하시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복사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도 처음에 한 번 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조금 당황하지 않고 학교와 함께, 행정실과 함께 저희 강사님이 스스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안내만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좀 불만사항도 있었지만 다행히 담당 교사님들께서 강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해 주셔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체험학습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없는 예술 강사에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라는 이런 글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협력 수업 자체에서도 일정 조율이 들어가겠죠. 일정 조율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체험학습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전화하면 수업이 오늘 취소됐는데요. 이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시술은 사실 일시수라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하루 전날까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진흥원 운영기관, 그다음에 전북 도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원 확대 바랍니다. 네, 또 시수가 줄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23년도와 같은 시수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또 교과의 지원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학교 연말 협의 내용에서 초등음악 중 국악의 대부분이 전래동요와 민요로 구성되어 있으니 창 전공 강사를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세부 분야를 판소리로 선택하시면 되고, 교과에서는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들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죠. 국악 분야 선생님들이 제일 많지만 판소리만 따로 이렇게 인원을 뽑자고 하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럼 학교에 출강하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없고, 국악을 하시는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전래 동요나 민요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뭐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처럼 잘은 안 해도 다들 익숙한 음악이어서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 운영기관에서도 좀 가창에 대해서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수가 반으로 줄었으니 추후 다시 증가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얘기들 다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첨부해서 진흥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잘해주셔서 바랄 건 없고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렵겠지만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네, 모든 담당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네요. 다 시수의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진흥원으로도 결과 보고하고 다 도교육 쪽도 결과 보고해서 공유 드리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